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6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공직자 절반이 땅 보유, 땅으로 돈 못 벌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시의원과 공무원의 합작품 세종 투기 행복도시, 한겨레신문은 8년 묵힌 이해충돌방지법 또 신중한 심사인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공직자의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차명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빼내서 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고위 공직자들 또 선출직 공직자들이 과도한 재산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이해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 상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재산을 국고에 헌납하고 출마하든가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투기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면 될 일이지, 그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됐을 때 입법이라든가 법 집행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공정한 공직자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코로나 속 직원들 허리띠 졸라놓고 자기 연봉 올린 오너들, 조원태 한적그룹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재벌은 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비용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비용을 줄이고 자기네들 연봉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임금을 까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북관계, 조선일보는 이렇게 때마다 북에 엎드리면 김정은이 만나주고 선거에 이기나? 동아일보는 북 탄도미사일 도발, 트럼프가 망가뜨린 제재 전선 복구해야. 한국경신문은 북에 얕잡힌 정부 안보 불합정인가 은폐증인가? 매일경제신문은 북 이딴 미사일 도발 정부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건가? 문화, 바이든 북 도발의 상응 대응, 문은 4년째 사드 회방. 한겨레신문은 북 한반도의 봄 위태롭게 하는 긴장 고조 멈춰야. 경향신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대화 촉구 메시지가 될 수 없다. 그다 비판적입니다. 남한은 북미 관계를 조정하는 중재할 아무런 수단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북미 회담에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그 어떤 것도 성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북한은 남한을 한미 동맹에 종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질적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대북 관계를 제대로 복원하려면 남한의 입장과 태도가 매우 자주적이어야 한다. 한미 동맹에 종속되는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법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인권법 연구에 진성 명당 73인 소동과 사법부 코드와 실상, 어느 사회나 조직이나 단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정의롭고 또 수단과 절차가 공정한가, 그게 달렸을 뿐입니다. 옛날에 하나회 육사 출신의 하나회 같은 거 해체시키나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낙하산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국정 망친 청와대 참모 줄줄이 임기말 낙하산 발음차다. 임기말 낙하산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이죠. 자기가 정권을 재창출해도 다른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충돌될 수 있고, 만약에 정권이 야당에서 교체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정권이 공공기관장 그대로 두지 않죠. 다 밀어냅니다. 따라서 저는 아예 제도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공공기관장 저는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죠. 사표내는 겁니다. 사의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정권을 잡은 정권이 자기네들이 같이 함께 갈 수 있겠다고 하면 재임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표를 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공공의 임기가 있으니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한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서 결국 쫓아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듯이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야 굉장히 대선 후보에도 올라가 있고 굉장히 국민적으로 관심이 컸지만
뭐 330여 개 공공기관장 뭐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죠. 수사관리 동아일보는 검찰 별건 수사 반드시 개선돼야 할 인권침해다. 수사 방식이나 뭐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헌법이 보장한다는 말이죠. 사법정의에 입각한 수사인가 아닌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전 유죄, 뭐 유전 무죄, 이런 전제에서 뭐 수사 기법, 뭐 수사 방법, 그거 아무리 뭐 이런저런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4.7 보궐선거, 동아일보 4.7 보선 선거운동 시작, 진영안의 상식의 대결하라. 상식이라는 게 서로 입장에 따라 다르죠. 정당성은 당연히 진영안 대결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상식이라는 것도 이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뭐 항상 내로남불의 그런 선거 전략, 선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것이죠. 경쟁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반도체 배터리 글로벌 대전 1등 환상부터 벌여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 정부 기업 협력해 반도체 강국 지켜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 착취와 비용 절감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동시에 자본 간 경쟁이 또 치열하죠. 그래서 산업 구조나 소유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경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도입되고,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산업 구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재벌 순위가 계속 바뀌고 인수합병, 뭐 통합, 또 파사,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듯이 소유 구조가 변화됩니다. 글로벌 경쟁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명예훼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박근혜는 마음대로 모욕해도 되고 문은 안 되고, 자, 오락가락하는 법원 판결이 문제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법률적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욕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심지어 욕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백성들이 힘들 때도 왕에 대해서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달래는 것이죠. 이것을 뭐 법의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처벌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옹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개인 투자자 의식에 국민연금 동원한 일 없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연금 오늘 주식 비중 상향 검토, 4월 재보궐선거 앞둔 포퓰리즘 우려, 매일경제신문은 국민연금 주식 투자 선거 앞두고 원칙 흔들려서는 안 된다 주장했는데요. 돈과 관련된 내용 선거 직전에는 상관이 좋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국민연금은 투자를 통한 수익성 추구보다는 국민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전한 시장이잖아요. 이 불안전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래서 예전에는 20여 년 전에는 공공자금의 투자 비율을 6, 7% 이렇게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20%에 국내 주식 20% 육박하고 있잖아요. 2차 가해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선거급여도 2차 가해는 안 된다. 지금 사설에서 성추행 오돈 변호인 여당 선대위원장하고 있다. 당은 반성한다는데 임종석은 박원순 두둔하고 있다. 경신문은 성인지 감성 내면한 먼 정치권 허다한 다짐 다 어디 갔나. 임종석이 박원순 두둔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교육은 성찰 필요합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든 뭐 학자든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 관련해서 보면 민주당이 보궐선거 후보 낸 것 자체가 2차 가해 성격이 있습니다. 사실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것이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베트남전 관련 한겨레 신문은 베트남전 학살 자료 공개, 진실 밝히는 계획이 되기 바란다. 현재 밝혀진
이 사실만으로도 베트남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과정에서 당한 그들이 가한 폭력에 대해서 사과 반성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듯이 말이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하면서 베트남 양면에 학살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선택적 정의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반드시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경제 때문에 돈 벌러 갔던 아니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갔던 그런 과거의 역사에 그 벌어졌던 양면 학살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 반성,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